안녕하세요. 성우 김지혜입니다. 자, 드디어 나레이션에 대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나레이션에 대한 강의 좀 해주세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와, 나레이션이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사실 성우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거나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낭독하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낭독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성우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들을 많이 갖출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정확한 발음이라든지 또 좋은 목소리, 발성 연습이라든지 문맥 파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낭독을 정말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씩 매일매일 꾸준히 읽는 연습을 하면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 또 아주 중요한 건 읽다가 틀리는 거 있잖아요. 보통 오독이라고 하는데 이 오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우를 할 때 꼭 갖춰야 할 게 뭐냐면요. 눈으로 글자를 보고 그 읽은 글자가 어떤 내용인지 머리에 빨리 인지가 된 다음에 그것이 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내 입에서 나가야 돼요. 이 과정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읽다가 자꾸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낭독 연습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하게 되면 눈으로 본 글자가 입에서 빨리빨리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나오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KBS나 EBS에서는 해설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성우 시험을 볼 분들은 이 해설을 꼭 준비를 잘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나레이션을 공부하기 전에 나레이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야겠죠. 그래야 앞으로 내가 나레이션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 계획도 좀 짜고 리스트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나레이션의 종류는 시점에 따라, 장르에 따라, 내용에 따라 좀 다르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시점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자면 1인칭 시점이냐 3인칭 시점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1인칭 나레이션은 말 그대로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3인칭 시점의 나레이션은 나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지혜는 행복했다. 혹은 그녀는 행복했다. 이런 식으로 3인칭 시점에서 바라본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르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자면요. 드라마의 해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도 여러 가지 장르로 다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휴먼 다큐냐, 자연 다큐냐, 여행 다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분위기로 해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 프로그램, 오디오북, 동화, 게임 프로그램, 쇼 오락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에 따른 나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 또 나레이션이 나눠지겠는데요. 먼저 사건의 기술 위주로 진행되는 내용의 나레이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이 벌컥 열렸다. 복면을 쓴 남자가 재빠르게 뛰어들어왔다. 그 남자는 곧바로 금고로 향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의 전개 내용에 따른 그렇게 진행이 되는 나레이션이겠죠. 자, 두 번째는 감정 상태 위주의 나레이션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용이 주로 감정의 진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가슴 한쪽에 통증이 느껴졌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묘사 위주로 진행되는 나레이션이 있어요. 주로 시각적이나 후각적이나 청각적인 그런 형용사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이런 나레이션의 특징은 나레이션을 들으면 그 장면이 눈에 이렇게 착 그리듯이 그림이 펼쳐지듯이 눈에 보여주게 하는 그런 나레이션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어머님이 부쳐주시던 고소한 빈대떡 냄새. 여기에 지글지글하는 빈대떡이 노릇하게 익어가는 소리가 고즈넉한 시골의 적막함을 깨운다. 이렇게 읽어주는 소리만 들어도 지글지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노릇하게 익어가는 빈대떡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묘사 위주의 나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나레이션의 종류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종류를 왜 알아야 하냐면 이런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그 기법이라든지 테크닉이라든지 또 어떻게 표현해 주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물론 이제 나레이션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걸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기를 닦고 나면 이렇게 장르별로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그 분위기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을 또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류들을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 많은 종류의 나레이션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나레이션, 해설, 얘기만 들어도 머리 아파요.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처음부터 잘못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레이션이나 해설은 굉장히 중후하고 낮고 멋진 톤으로 쫙 이렇게 읽어줘야 되지 않나요? 멋지게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꾸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건 뭐냐면요. 나레이션은 어떤 나레이션이든지 목적이 똑같아요. 목적이 뭘까요? 시청자한테 내용을 말해주는 거예요. 듣는 청취자한테 이 내용을 전달해주는 거예요. 전달을 하는데 어떻게? 말로 전달해주는 거예요. 나레이션은 똑똑하게 잘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읽어주느냐, 잘 말해주느냐. 비슷한 표현인 것 같아도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글을 또박또박 잘 읽는 게 나레이터가 아니고요. 글로 쓰여져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귀에 잘 들어오게 친절하게 잘 말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레이션도요. 연기와 똑같아요. 연기가 뭐죠? 글로 쓰여져 있는 대사를 말로 연기하는 거잖아요. 나레이션도 똑같습니다. 글로 쓰여져 있는 대사를 말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드라마에 나오는 1인칭 나레이션을 한번 볼까요? 달라졌다. 그래, 나도 강유진도 달라졌다. 처음엔 우리들의 일년은 같은 바람으로 채워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유진은 웃었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런 서로를 의식하며 언제부턴가 우리는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했다. 그리고 되돌아갈지도 되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를 1년 후의 삶을 위해 각자의 은밀한 계획도 세웠으리라. 우리가 변하기 시작한 건 7월의 어느 날부터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금 방금 나레이션을 읽어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나레이션의 다를 어로 바꿔서 대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다로 했을 때와 뒤에 어로 했을 때를 잘 비교해 가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달라졌어. 그래, 나도 강유진도 달라졌어. 처음엔 우리들의 1년은 같은 바람으로 채워질 거라 믿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유진은 웃었고 나는 고개를 숙였어. 이런 서로를 의식하며 언제부턴가 우리는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했어. 그리고 되돌아갈지도 되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를 1년 후의 삶을 위해 각자의 은밀한 계획도 세웠으리라. 우리가 변하기 시작한 건 7월의 어느 날부터야. 잘 들어보셨어요? 제가 끝에 어미 처리를 대사처럼 어로 바꿨을 때와 앞에 나레이션 그대로 다로 했었을 때 어떤가요? 똑같죠? 저 방금 똑같이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레이션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다 싶을 때는요. 이렇게 끝에를 어나 어요, 습니다처럼 대사체로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좀 자연스러워 라고 느껴졌을 때 다시 다로 바꿔서 해보세요. 자, 끝에를 어나 어요로 대사체로 바꿔서 했을 때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대사를 할 때는 그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조금 정제되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랬어. 그래서 어쨌어. 이렇게 약간 혼자서 누군가에게 가까이 독백처럼 이야기해 주듯이 그런 마음의 대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레이션을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레이션이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조금 자신감이 생기나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나레이션 단문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똑같이 자, 어나 어유로 바꿔서 한번 해보고 끝에를 다로 바꿔서 한번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연습 잘 하시고 자, 매일매일 낭독하는 습관 기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 후 비가 나타났어. 하마터면 비의 모습을 보고 이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어.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희극 배우 같은 그의 모습은 훨씬 더 비극적으로 보였어. 무릎 밑을 겨우 가리는 트렌치 코트 밑에 드러난 벗은 종아리의 성성한 털과 맨발에 신은 구두. 코트 속의 맨가슴은 텅 빈 채로 목에는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 비는 체념한 듯 서글픈 눈을 하고서는 벗은 옷가지들을 이에게 넘겨주고 말없이 돌아섰어. 내친김에 이가 소리쳤어. 잠시 후 비가 나타났다. 하마터면 비의 모습을 보고 이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희극 배우 같은 그의 모습은 훨씬 더 비극적으로 보였다. 무릎 밑을 겨우 가리는 트렌치 코트 밑에 드러난 벗은 종아리의 성성한 털과 맨발에 신은 구두. 코트 속의 맨 가슴은 텅 빈 채로 목에는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비는 체념한 듯 서글픈 눈을 하고서는 벗은 옷가지들을 이에게 넘겨주고 말없이 돌아섰다. 내친김에 이가 소리쳤다.